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역 때 수능을 못 봤던 이유가 상당히 명확했어요.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과로 진로를 튼 상태였고, 그래서 과탐 과목이나 수학, 제가 선택한 건 기하 과목이었죠. 기하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에 일단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어요. 그래서 아마 현역 때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재수를 하면, 즉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취약 과목들에 대한 공부량을 늘리면 점수가 나아질 것을 확신하는 상태였고,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그래도 주저함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종로학원을 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당 반당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최소한 18년 동안 잡아왔던 진로와는 아예 다른 길을 시작한 거잖아요. 그래서 더더욱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고 로드맵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, 상담도 더 많이 할 수 있는,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종로학원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유로는 장학 혜택이 있었는데요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수를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란 자신감이 있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1년 더 한다는 게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, 그거는 제가 부모님께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이었어요. 왜냐하면은 애초에 제가 계열을 틀 때 부모님께서는 말리셨었고, 제가 고집해서 선택한 계열 변경이었고 고집해서 선택한 재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장학 혜택이 있는 종로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,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종로학원에서 재수 선행반부터 했었거든요. 1월부터 공부를 했었던 거죠. 재수 선행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재현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재현 선생님께서는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셨던 얼마 안 되는 거의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기대를 받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했었는데, 선생님의 믿음을 받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 재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선행반 담임이 끝난 후에도 제가 재수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저에게 수투를 가르쳐 주셨던 이상길 선생님이 계신데요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상당히 애매했던 축에 속해요. 왜냐하면 1등급부터 상등급까지 정말 아무렇게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무분별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중간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많이 괴로웠던 때도 있었는데, 이상길 선생님의 수업 덕에 문제풀이 스킬을 알게 되면서 좀 더 점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,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 덕에 제가 약한 부분들, 취약 부분들을 더 개별적으로 봐주시면서 제가 실력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역 때보다 가장 유의미하게 성적을 올린 과목은 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실력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가 무분별하게 나오는 상태였어요. 기초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아예 심화 과정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, 첫 번째로는 점수를 차근차근 올리는 것. 1, 2, 3등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는 준킬러 문제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준킬러 문제부터, 제가 조금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취약 과목은 아무래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취약 과목이겠죠.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, 저는 그때는 물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엄청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활 중간에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고, 놓아버린다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. 그래서
어떻게든 울면서라도 자꾸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취약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아무리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. 재수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성향상 엉덩이가 상당히 가볍고 집중력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한 공부에 오랫동안 매달리는 걸 못하고 한 과목의 책을 보다가 다른 과목의 책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왠지 국어 문제집을 보다가 지난번에 본 수학 문제집에 한 문제에서 실수한 부분이 떠올라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중간중간 해찰하기도 하는 등 저는 상당히 산만하게 공부하는 편이었습니다.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은 위험한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어요. 일단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최소한 그 세트를 푸는 시간만큼은 그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모의고사 자체의 연습만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오답 정리도 철저히 해야겠고 부족한 개념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겠지만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재수를 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. 현역 때 친구 중에.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동안 저는 혼자서 다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반복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배운 수능 과목에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를테면 국어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연계 작품의 원문을 직접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원문에 대한 설명글, 이를테면 댄동어미 화전가에 대한 논문 같은 걸 찾아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서러움, 갈증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후배들에게 목표를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재수가 끝났지만 제 사촌동생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재수를 시작했는데 사촌동생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.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배운 것보다 재수학원에서 한 달 정도 배운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다. 재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. 누군가에게는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양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12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만큼 재수할 때는 실력이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러분들이 재수를 결심했다고 할 때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을 보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네 주제에 무슨 재수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재수를 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작은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자신의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정하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. 같은 실력이라도 목표와 하한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대학에 가게 되는 거를 저는 재수 생활 1년 하면서 그리고 재수를 한 친구들 옆에서 바라보면서 배웠습니다. 목표는 크게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에 닿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세요.